자, 이제 제3장 건물의 유지와 관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건물의 대지와 도로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94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사용 승인이죠. 건물의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건물을 승인 받은 어떤 그 용도대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할 때도 잘 한다 해서요. 잘 유지하고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누구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 업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건물에 등기 쳤으면 이제 건물의 소유자 라고 봅니다. 또는요, 집합 건물에서 관리인들이 이제 유지관리 합니다. 잘 하겠죠? 잘 하겠습니다. 할 것인데, 이제 특히입니다. 이제 그 밑에 2번입니다. 2번. 정기 점검과 수지 점검 뭐죠? 이거 보십니다. 특히 할 때 잘 하겠지만, 특히 어떤 건물은요, 정기 점검을 받게 하는 건물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점검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이제 정기 점검 첫 번째입니다. 요 대상, 어떤 건물이 정기점검 받느냐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기점검 받는 시기가 언제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점검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자, 점검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등장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대상과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지고요, 대상 보시면 네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이시죠? 일단은 첫 번째, 이 다중 이용 건축물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16층 이상 또는요 합계 5층 이상의 어떠한 건물이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인데, 이 준다중 이용 건물 중에서도 특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들 정기점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딱 나와 있죠.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나 집합 건물인데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보시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때 점검 받는다 딱 보시고, 하지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주택법에 따르니까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 다중 이용 건축물은 마치 크지는 않지만 하는 이용한 내용이 뭐냐? 다중 이용업으로 쓰고 있는 각종 어떤 그런 용도의 건축물들 보시면 정기점검 받는다 해서 네 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위에 보시면 점검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받지는 않고요, 해당 사용 승인 받으면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요, 요 10년이 지난 날, 요 10년이 지난 이 날부터 2년마다 점검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1부터 10년 지난 그 날부터 2년마다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해당 건물 주인들이 잘 모르니까 점검 절차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장이 점검 대상임을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는데요, 통지는요, 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밑에 관로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점검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지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관로 6번 가십니다. 그래서 통지받으면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점검 실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실시했으면 실시 결과를요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했어요. 다시 앞으로 탁 넘어가시면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에 395페이지에 방관로 3번입니다. 그래서 효과 보니까 점검 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 다음번 한 차례입니다. 다음번 한 번 점검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니까 이런 말 보인다. 건물의 건축 지도원도 보이고요, 철거물 실딱 보이네요. 각종 어떤 건축 지도원, 간단하게 건축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각종 어떤 확인 단속을 위해서 지도원을 둘 수 있다만 아시고 넘어가실 아니고요. 자, 이제 사용 승인을 충분히 하고 나서 건물을 이제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거나 또 개축하고자 한다. 또 재해 때문에 건물이 멸실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와 멸실, 요 편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철거할 때는 말입니다. 해당 건축주가 그 건물 주인이 소유자가 철거할 때는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이제 철거한다라고 이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를 한다. 또 멸실되어지면 멸실 30일 이내에 멸실되어진 사실을 또 신고를 딱 합니다. 그런데 요 7일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그 사실을 이제 신고한다. 이렇게 법이 4월달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398페이지입니다. 멸실 신고 요 30일 이내에 한다가 맞는데 다시 앞에 지에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3일 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97페이지에 철거 신고에서의 7일 전을 3일 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전에 이제 신고한다. 멸실되어진 멸실되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한다. 이것은 바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기타 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실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401페이지로 가십니다. 401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선요, 건축 절차는 끝이 났고요. 이제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건축 제한. 자, 건물 지을 때 건축부에서 건축 제한, 건축 규제를 한다랍니다. 이것이 나오는데 크게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건물 짓는 땅 대지의 규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요, 조건을 갖춘 이 대지가 도로입니다. 도로에 접해라 붙어 있어야 된다. 접도 여부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접한 그 대지에 짓는 건물 구조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할 것이다 나올 것이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데 있을 거예요. 다 갖추어라. 필수 설비도 갖추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건축 제한의 큰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보시면 시험에서 한 2개 이상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지가 딱 나오죠. 대지. 우리가 대지 하니까 이미 대지의 면적, 수평 투영 면적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지의 범위 1필지 1격이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냐? 대지의 조건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쫙 보겠습니다. 이 대지도요, 튼튼하고 안전해야 건물이 안전해진다. 안전구조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요, 조경, 환경도 갖춘다가 또 등장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대지에 공지도 설치한다가 또 공지해서 보시면 이건요, 공개 공지하고요, 또 대지 안에 공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가시면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 사항인데 이거 좀 뒤에 나올 겁니다. 분할 제한 면적에서 네 가지의 대지의 큰 조건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입니다. 안전. 401페이지죠. 401페이지 안전 보시면요, 대지는 도로 밑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첫 번째입니다. 저 대지 도로 밑에 있으면 건물 못 짓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도로 밑에 있다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차가 넘어온다. 아닙니다. 그럼 펜스를 치면 돼요. 그래서 빗물이 아스팔트에서 넘쳐옵니다. 그러면 땅이 물러져. 그럼 건물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 빗물을 뺀다. 배수 시설 갖추고 있거나 또요, 방섭이 필요 없는 이런 건물일 때는요, 또 대지로서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각종 어떤 섭지라든지 매립지 상태에 있으면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이 상태일 때는 물을 다 빼서요, 물을 다 빼고 나서 대지를 성토하거나 또 지방 개량이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 대지로서 건축하게 해주겠다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항상 대지는요, 우수 배수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물을 빼야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대지가 송괴 우려 있는 토지, 붕괴되는 토지 옆에 있으면 토사가 흙이 넘쳐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요, 안전한 조치가 있어야 건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때요, 조치가 뭐냐 하니까요, 옹벽을 축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경사진 대지에서 건축할 때 옆에서는요, 옹벽을 쌓아서 토사유입 막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옹벽의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경사 각도가요, 1대 1.5 이상의 각도를 갖추면서 그 경사지의 높이가 1m 이상 높이가 될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딱 나옵니다. 또 옹벽 자체 높이가 2m 높이 이상의 옹벽이 나올 때는요, 이것을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구조를 갖추게 해라. 그런 또 조건도 붙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의 안전 조건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가시면 이제 대지의 조경만 보세요. 자, 이제 요 안전한 대지가 있는데 요 대지가 또다시 그냥 공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요 조경 설계해야 허가 딱 내어준다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건물의 어떤 크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때는 말입니다. 어떤 대지입니다. 대지의 넓이입니다. 이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요, 보통 이 대지 면적의 보통은 10%가 제일 많습니다. 10% 이상. 근데 5%도 20%, 30%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10%입니다. 보통 10%입니다. 보통은요. 근데 요 대지에 조경을 설치해야 될 업무가 부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요 조경 업무가 면제받는 대상 위치와 건물이 있고 또 조경을 다른 곳에 설치함으로써 인정받는 대체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면제입니다. 면제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면제입니다. 시골 농촌 녹지부터요 시골 농촌 비도시적 관농자는요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 가축을 키운다 축사 건물들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또 염전 토지죠. 염분 토지 염전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또 가설 건물 철거하겠죠. 그런데 이때는요 허가받는 도로 위에 짓는 가설 건물 때문에 한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 모델하우스는 규모 크죠. 설치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또 시험에 두 번 나오겠죠. 또 창고 건물도 있습니다. 창고 물류센터 건물도 있습니다. 물류센터. 자,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보시면,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요,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거나 또는요, 공장 건물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없다. 또 창고 물류센터 이건요, 물류시설 이건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안 되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창고 물류가 다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안에 있으면 또 규모가 크면 나무를 좀 심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또 저 골프 연습장, 골프장 여러분 초지죠, 초지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요, 저기 관광 휴양시설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 그 밑에 2번이 중요합니다. 대체되는 부분이 있다랍니다. 어디냐? 땅에 말고 어디예요? 건물 안에? 아닙니다. 건물 옥상.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 설치함을 일부 인정을 딱 해줍니다. 해서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 옥상에다가요 하늘 정원이라고 설치를 딱 해줘요. 원래 이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 대지인데 10%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원래 원칙은 100제곱미터의 나무 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도 옥상에다가요 나무를 딱 심어 놓습니다. 옥상종입니다. 옥상 면적이 아니고 옥상에다가 심은 그 조경 면적이 만약에요. 옥상에 있으면 조경 설치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만약에 300제곱미터 설치했다. 아주 많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옥상 조경은요, 요 중에서 2분의 1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300이면, 여기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까지입니다. 300이면 이제 200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에 설치할 것이 100입니다. 훨씬 많이 인정받죠. 하지만 이것이 대체할 때는요, 땅에 설치할 업무 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인정받는 부분은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인정을 해주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 설치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가능하다. 50은 땅에 심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나오면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입니다. 대지 안에 공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공개 공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상입니다. 저번 시험도 물론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출입자들이 건물 안이 아니고 건물 대지 안이지만 건물 밖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바로 공개 공지라고 부릅니다. 일반 다수인들의 이 건물 출입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장소를 내어놔야 된다 합니다. 내어놓으면 혜택을 줍니다.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안에서 또 출입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대상 건물.
아주 크게 지을 때 설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요, 여러분들 용도지역 다 아시니까 우리가 전용주거는 일반 출입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전용주거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뭐 저기 경상남도 창원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고요. 실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지역에 참 많고 많이 출입을 합니다. 점포가 많다겠죠. 또 상업지역들 참 많이 출입을 합니다. 또 공업지역 가운데서도 전용 일반 공업지역은 출입을 잘 안 합니다. 어디냐? 준공업지역 출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준위, 상준위,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건 빼고요. 일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와 준주거와 상업지역들과 준공업지역 안에서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어떤 건물을요? 자,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운수시설,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호텔, 또요 업무시설, 빌딩을 짓습니다. 외부인이 많이 출입합니다. 이런 걸 크게 건물 전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바닥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요, 요 건물 밖에 대지에 공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요 공개공지 설치 면적입니다. 면적은요, 건물 넓이가 아닙니다. 요 대지 넓이의 10% 이상이 아니고 10%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설치할 때 분명히 그 출입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의자 등을 놔서 쉴 수 있게 됩니다. 또 건물 필로티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요, 여러분들 이러한 건물들 딱 보시면 규모가 큽니다. 크니까 대부분 다 조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 조경이 바로 공지로 인정을 또 해준다. 또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한 면적 이것도 공지로 인정해주겠다. 딱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또요, 그 공지에 보시면 백화점 앞에 보시면 천막을 치고 물건을 막 팔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 공지에 의해서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각종 어떤 해당 목적에 맞는 이 건물의 목적에 맞는 판촉 등 활동도 하게 해준다 합니다. 자, 또요, 공지를 설치하면 건물이 커집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바로 공개 공지의 설치 혜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뜨는 상이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특히 403페이지의 대상 건물 용도 중에서 또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판매시설 가운데에서요, 농수산물중시설, 새벽시장은요 누가 쉬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외한다. 보시죠. 운수 가운데서 여객용실만 포함된다. 이거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은 요 두 개는 뒤에 나옵니다.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갖추었다랍니다. 근데 조건을 갖추었어요. 열심히 조건을 갖추었는데, 다 갖췄는데 요 대지가 뭐냐라고 하니까요, 맹지입니다. 맹지다. 도로에 안 붙어 있어요.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갖추어도 접도해야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렇죠? 접도했습니다. 어디에? 철도에 접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더더욱 못합니다. 못해서 접하는 요 도로에 건축상의 조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로입니다 하면요, 이 도로라는 것은 말입니다. 보시면 각종 어떤 법률에서 도로를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뿐 아니고요, 법은 아니어도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딱 정해서 공고해줘도 도로 인정이 된답니다. 단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보면 요건요, 접도하는 요 도로의 조건이 뭐냐? 라고 딱 보니까요, 조건이 보니까 요 도로가 뭐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최소한 조건이 뭐냐? 최소한 넓이가 4m 이상 또 나와야 이렇게 가능하다 합니다. 이 4m가 뭐냐? 바로 도로의 최소한에 필요한 넓이, 소요 넓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길에 붙어 있어야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1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또 2번 딱 보세요. 어떠할 때는 말인데, 어떨 때는 차는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은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3m 넓이를 이상 나오면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도로 됩니다 라고 공고를 딱 해주면 이것도 인정이 딱 된다랍니다. 그런데 산길이라든지 또요, 계단 도로도
옆에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인정해 주겠다. 또 밑에 2번에 1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박스 보이는 그 2번부터 딱 보시면 도로하면 사통팔탈 다 뚫려 있다. 그것이 원칙인데 어떤 곳은 이렇게 막혀 있는 도로 끝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요, 요 막혀 있는 요 끝에도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요 도로의 폭이 최소한 일정 폭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이건요, 도로 길이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일정 폭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것이 10m 미만의 길이면 그 폭은 최소한 2m 폭 이상 될 때,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그 폭은 최소한 3m 이상일 때, 35m 이상 아주 긴 막다른 길이면 폭이 6m 이상 될 때 여기 좌우와 뒤편에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35m 이상 요 것이 저 시골 도시 말고 농촌 업 단위 면 단위에서는요 4m 이상만 되어도 접도성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요 도로를 말입니다. 지정 변경 폐지한다 합니다. 자, 도로를요 이제 지정하거나 또는요 만들거나 또 옮긴다, 바꾼다, 변경하거나 또 없애기를 없앤다, 폐지합니다. 할 때는요 해당 그 도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요 변경과 폐지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요 도로 최초로 만드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니까 이 경우는요 이해관계인 동의가 불가능하다, 해외 산다 등일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다가 또 특징이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밑입니다. 도로 지정할 때만 그렇지 변경 폐지는요 대체 못합니다. 반드시 동의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406페이지 갑니다. 대지 도로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접도 관계. 이것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그러한 조건을 갖춘 도로에 대지가 붙어 있을 때 건축하게 인정을 해준다. 접도 의무가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4m 폭 이상이 되면서 원래 원칙은요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면이 다 접하면 참 좋습니다. 접합이다. 그래서 한쪽 양쪽 다 접한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다 안 접하고요 요 한쪽 일부분만 접해도 된다. 그래서 요 일부분.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연해 건축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큰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할 때는 요 건물 앞에까지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2m이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요 접도하는 부분이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차가 회전하죠. 할 때는요 요 도로의 폭도 6m 이상 폭을 갖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카드가 뭐냐 하니까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공장으로 쓰는 건물일 때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여기까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왼편 1번 접도 나왔죠. 별표하시고 참 중요합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 시험에 잘 뜨는 문장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한 4m 이상 이러한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2m 이상을요. 2m 부분 이상을. 그런데 자, 아까 보시면 어떤 할 때는요. 요 도로의 폭이 이제 얼마냐? 4m. 요 소유 너비가 되는데 여기에 미달되는 넓이를 갖춘 폭이 현재 딱 보니까요. 2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양쪽에 대지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항상요 대지도로죠. 대지도로 접하는 요 경계선이 뭐냐? 바로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항상 있습니다. 대지도로 접하는 요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인데 너무 좁을 때는요 요 선이 아니고 좀 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4m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에서 요 4m 소유 너비의 2분의 1씩 얼마입니까? 2m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따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선, 건축하는 한계선입니다. 그러면요, 요 사이 요 건축선과 여기 있는 요 건축선과 요 도로 사이는요 건축을 못한다, 대지에서 제외한다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어놔야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는데 한쪽이 보니까요 산입니다. 또 하천입니다. 철길입니다. 철길. 하천입니다.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는요 도로 요 반대편 대시 이 도로 경계선, 요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한쪽으로 3m를 할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건축선입니다. 법에서 강제하는 법정선입니다. 자, 또 하나 그 방갈로 3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도로 모퉁이에도 나온다. 모퉁이에도 건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두 개 이상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 둘 다 보시면 조건이 뭐냐? 차가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 자동차 하면요 최소한 4m 넓이 이상은 된다란 말입니다. 된다. 그런데 이것이 차의 회전축의 확보는요 좀 빠르게 움직일 때 8m 폭이 필요합니다. 두 조건 다 4m 이상이어서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둘 다 보니까 8m 미만, 8m 미만 조건 갖춘 두 길이 교차합니다. 4m, 5m, 6m, 7m 폭밖에 안 나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럴 땐요 차에 회전할 때 이쪽 도로 모퉁이를 살짝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때는요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요 선을 모퉁이 대지에 건축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도 요 사이에 건축을 못한다 제한이 발생합니다. 요때 후퇴하는 거리가 뭐 433이 3이둘 박스에 있지만 이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또는 5m, 이쪽은 6m, 7m, 또 이쪽이 4m, 5m, 이쪽이 60m.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5m가 딱 보이면 항상 2m씩만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2m씩만. 그러면요, 요 2인 4죠. 그냥 반쪽이니까 이 사이에 2분의 1, 2제곱미터가 보통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대지가 길이가 10m, 이쪽이 10m다. 대지 넓이가 원래 100제곱미터인데 빼기 2를 딱 하시면요 98이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입니다. 근데 또 각도입니다. 각도도 아주 완만하다. 그래서 각도가요 아주 완만해, 아주 완만하다. 이것이 120도 이상이면 안 나옵니다. 120도 미만의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408페이지입니다. 방갈로 3번 보시면 이제 지정 건축선 나옵니다. 지금까지 본 건 전부 다 강제로 법에서 만드는 법정선들인데 이제 아주 넓은 길 옆에서도 관할 시군 구청장이 따로 시가지 안에서의 건물들 줄 맞추려고 또 따로 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정 건축선이란 이런 선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요 시군 구청장이 어떤 시가지의 어떤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따로 선을 지정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 4m까지 범위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보시면 건축의 심의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해요. 아주 넓습니다. 폭이 물경 30m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4m까지 또 따로 지정을 딱 해서 건물들 줄을 이렇게 탁탁탁 맞추겠다. 이걸 위해서 따로 선을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m입니다. 하지만요, 큰 차이점은요, 요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할 때 지정선 사이의 요 부분 대지에는 포함을 시키되 건물만 넘지 못한 제한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어쨌든요, 법정이든 지정이든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건축선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물 지을 때 건축물들 외벽과 담당한 요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못한다. 원래 땅속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들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요 건물 각 부분 창문을 탁 열 때도 넘는 구조일 때 이것이 도로에서 면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는 건물의 창문도 넘지 못해야 된다.
라고 하는 또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단 건축 제한에서 한 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지 도로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제1부터는요, 건물의 구조 설비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